2026년 5월의 서울 도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전광판 위로 흐르는 코스피 지수는 7,000이라는 유례없는 숫자를 향해 달려가고 거리의 건물들은 눈부신 빛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점심시간을 맞이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식당 입구에 붙은 가격표 앞에는 낯선 침묵이 흐릅니다. 평범한 김치찌개 한 그릇에 15,000원이 찍힌 메뉴판을 보며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못한 채 머뭇거립니다. 10,000원권 지폐 한 장으로는 이제 서울 도심에서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필수 의식주 물가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수입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네 장바구니를 덮쳤던 거죠.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존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유통시장을 뒤흔든 기이한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한 구석에서 노란색 포장지에 담겨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물티슈 하나가 무려 880만 개나 팔려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화려한 뻘랜드 로고 대신 실질적인 숫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1,890원짜리 우유가 매진되고 이름 없는 자체 뻘랜드 제품들이 카트를 가득 채우는 광경은 단순히 절약의 차원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던 거죠. 광고비와 거품을 걷어낸 이 상시 저가 제품들은 고물가 시대를 버티게 하는 새로운 결력이 되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이제 가공식품을 넘어 신선식품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빨랜드의 이름값보다 내 지갑의 실속이 우선인 시대가 완전히 도래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마트로 숨어드는 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골목 식당들은 또 다른 거대한 괴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식당 내부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소리만이 고모하게 울려 퍼집니다. 점주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최근 발표된 포장 주문 수수료 6.8% 유료화 소식은 자영업자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손님이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조차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실은 불합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던 겁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외식업 점주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플랫폼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는 단순히 좌절하는 것에 멋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 지성을 발휘해 자신들만의 기발하고도 처절한 생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이른바 거지마피라 불리는 이 지도는 등장 한 달 만에 13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당 정보를 공유하고 500원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은 청년 빈곤의 서글픈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무지출 챌린지라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승화시키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절약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똑똑한 생존 전략임을 증명하며 위축된 소비 심리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냈던 셈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갑을 닫으려 노력할 때 우리 몸 안의 뇌는 사실 전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우리 뇌는 생존 본능을 발휘해 가장 빠르고 강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출하며 일시적인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는 담배의 니코틴 중독과도 같은 위험한 굴레입니다. 고칼로리 섭취가 반복되면 뇌는 평소 감정을 미리 우울하게 만들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감정의 항상성 파괴를 일으키거든요. 결국 물가 스트레스가 감정적 폭식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부담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독과 불황의 굴레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인들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런치메이드 신드롬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300엔짜리 규동과 200엔짜리 편의점 도시락이 서민들의 주식이 되었고
혼자서 묵묵히 끼니를 해결하는 외톨밥 문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식문화가 철저히 양극화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 가져온 차가운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이 겪었던 식문화의 간소화와 개인화 과정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식탁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푸드테크가 식탁의 혁명을 일으키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로봇 조리 시스템은 이제 동네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식재료의 수요를 예측해 낭비를 최소화하고 유통 경로를 최적화하여 가격을 낮추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 오염과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체 단백질과 배양육 기술은 고기 가격의 파괴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거래가 오프라인을 압도하며 유통 단계가 줄어드는 현상 역시 우리 식탁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희망적인 신호인 셈이죠. 기술의 진보만큼이나 중요한 변화는 우리 집안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식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밥을 해먹는 것을 넘어 진화한 집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식당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고품질 밀키트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신선한 재료를 배송받는 구독 경제는 식재료 폐기율을 낮추고 계획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 앞에 놓인 밀키트 박스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고물가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거예요. 집밥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품격 있는 생존 전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산 것을 찾는 단계를 넘어 가치 있는 소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고물가 시대일수록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선택하고 지역 농산물인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행위는 유통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유통업체의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소비자의 주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한 두부 한 모와 채소 한 꾸러미가 미래 세대의 식탁을 결정짓는 소중한 투표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소비만이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식탁은 어떤 의미입니까? 10,000원권 지폐 한 장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고물가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화려한 외식보다 따뜻한 집밥 한 그릇에서 위로를 얻고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존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시대지만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며 그 길은 항상 우리의 식탁 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